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통기적 추정이라는 통계 마지막 단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계산이 좀 빡셉니다, 여기가. 그 소수점 두 번째, 세 번째 짜리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계산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봅시다.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정규분포 단어에서 뭐 전구의 수명, 혹은 뭐 어떤 뭐 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라고 있고요. 전수조사. 그 일부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차이는 그냥 그거야. 전체를 다 하냐? 아니면 그 일부만 뽑아서 하냐? 근데 당연히 봐봐.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고 분석을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전체를 다 해야 당연히 확실한 거잖아? 근데 왜 일부만 가지고 할까? 표본조사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왜 일부만 뽑아서 할까? 이게 단순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력과 노동이나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인구주택 총조사. 이거는 전체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다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병역 판정, 이런 것도 이제 그 판정 대상이 되는 사람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봐봐. 과일의 당도 조사, 전구의 수명 조사, 이런 거는 굳이 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이 농장에서 과일을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다 이렇게 수확을 했으면은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할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다 조사하는 게 이제 다 하면 정확해지긴 하겠지만은 그 정확성에 비해서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노력 비용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다는 안 붙고, 전구의 수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이제 기계가 다 똑같이 다 찍어낼 거 아니야, 이제. 오차가 거의 없겠죠. 근데 다 조사를 하기 힘드니까 일부만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야. 그래서 대표적인 표본조사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조사하는 것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조사하는 거. 어떤 거야? 설문조사요? 그런 것도 뭐 해당은 될 수 있고, 그 설문조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접해봤던 게, 너네는 해당이 안 됐었겠지만은, 선거할 때 출구조사 너네 들어봤니? 출구조사? 그게, 방법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하고 나오잖아. 나오는 사람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누구한테 하셨나요?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5명 걸러서 1명 이렇게 한다고 해요. 5명 중 1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전체를 하기는 힘들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오차 범위도 물론 존재한단 말이야. 오차 범위도. 그래도 이제 오차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게 이 통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오차가 적은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조사를 하는 그 집단 전체를 우리가 이제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해주시고, 모집단. 원래 태초가 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만 뽑습니다.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은 그 샘플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표본이라고 이제 봐주는 것입니다. 표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임의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추출. 이제 추출이라는 것 자체가 조사 대상을 이제 내가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뽑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뽑을 때에도 내가 몇 개를 뽑느냐, 이 개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 요 단어 굉장히 자주 나올 거니까 좀 이제 눈에 익혀주시고. 표본의 크기가 뭐냐. 뽑은 표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뽑은 표본의 개수. 자, 이제 임의추출 들어가면은, 임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임의. 이거는 영어로 따지면 랜덤입니다. 랜덤. 진짜 완전 마구잡이로 이제 뽑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랜덤으로 이제 뽑는데 이게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은
일단 당연히 랜덤하게 뽑는 거기 때문에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이 돼야 돼. 그렇게 이제 해서 뽑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 그럼 뽑을 때 일단은 뭔가를 하나 뽑았어요. 그럼 그 뽑은 거를 다시 되돌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뽑느냐, 아니면 뽑고 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안 넣느냐, 이 되돌려 놓냐 안 되돌려 놓냐 이 차이가 있거든. 그럼 되돌려 놓는 거는 다시 그 상황을 이전 상황으로 복원하는 거야. 그럼 안 되돌려 놓는 거는 복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되돌려 놓는 거를 복원 추출, 안 돌려 놓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임의 추출에서 뽑으실 때에는 항상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다. 복원 추출로 한번 뽑습니다. 복원 추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이제. 모평균과 폭염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 내용이 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자, 모집단에서 우리가 그 조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통계단을 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 평균, 분산, 표준표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집단에 해당하는 그 집단에 이 어떤 상황이나 그 특성에 대한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본, 그 표준편차도 이제 구해보고 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집단에서 그러한 성질들을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구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그냥 모라는 글자를 이제 추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기호가 있습니다. 이제 모평균은 이제 M,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산은 여기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는 시그마와 같이 이제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사실 표준편차를 시그마로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편차는 시그마고, 분산은 그의 제곱이고, 모평균은 이제 그 모니까 이제 M이라고 기억해 놓고 계시면 돼요. M. 미음이라고 좀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모집단에서 내가 이제 그 N개를 뽑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X1부터 XN까지를 짜라락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럼 그 뽑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또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뽑은 것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앞에 표본이라는 말을 붙여주셔가지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그 뽑은 것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 그 뽑은 것에 대한 표준편차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표본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자, 쟤는 이제 뽑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아까 위에서 했던 거는 그 원래 그 표본 말고 그 표본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인 거야. 차이 아시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거냐, 아니면 일부분, 표본에 대한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그 막대기가 붙습니다. 표본 평균은 X바가 기호야. X바. 막대기 이제 영어 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 우리가 원래 저렇게 이렇게 이제 그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기호가 표본에서는요, 이게 S로 바뀝니다. S. 자, S로 이렇게 좀 바꿔서 대문자 S로 써주시면 돼요. 대문자 S.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편차는 그냥 S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이거지. 그 저걸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으니까 시그마가 이제 S로 시작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대문자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파벳 그냥 S를 그냥 그대로 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 N개를 뽑았어. 그러면 그 N개의 평균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 X바 있죠? 표본 평균 X바. 걔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다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뽑았던 거 이제 X1, X2부터 해가지고
xn까지 그럼 뽑는 것이잖아, 얘가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n. 이게 표본 평균일 거야. 당연하겠죠? n개를 뽑았으면 그 n개에 대한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기 n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이제 분산이거든요, 분산. 분산인데, 우리 원래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니? 그 중학교 3학년 때? 분산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분산? 있었죠. 대표값과 산포다라는 단어 공부하면서 이제 그 평균, 분산, 뭐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기억나니? 네, 그때 분산 구하는 거 있었습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하거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일단 편차를 일단 구해야 돼.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자료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거든요. 평균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편차가 x1의 편차는 x1 마이너스 이제 그 평균 x바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의 제곱으로 쓰면은 저게 편차를 제곱한 거야. x1 마이너스 x바를 전체를 제곱해 준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2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도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이걸 이제 그 n번째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n번째까지. 이렇게 다 싹 다 더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전체 이 개수 n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n으로 안 나눕니다. 얘는 n-1로 나눕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거든요.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이유는 모분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을 사실 이해하려면은 그 막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배워야 돼요. 통계학을. 근데 사실 거기서도 제대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더 상위 과정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그 S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거든요. 이게 표본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자리니까 루트 S제곱. 그냥 저렇게 쓰면 되죠. 그 표준 편차는 그 분산에서 루트 씌워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냥 저렇게 루트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봐. 그 모평균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그 공장에서 전구를 생산을 해. 그럼 만약에 거기서 생산하는 모든 전구를 다 조사했다. 그럼 모집단 전체를 조사했으니까 전수조사인데 거기에 전구의 수명을 다 일일이 조사했으면은 나는 그 전구의 평균 수명을 모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이미 딱 정해진 값이죠. 정해진 값. 근데 표본은 생각해봐. 표본은 내가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여러 개 전구 중 일부만 뽑아가지고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일부만 가지고 평균을 내가 계산을 해. 뭐 이렇게 뽑아보니까 만약에 100시간이 나왔어. 근데 또 다르게 뽑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표본이 항상 똑같은 게 뽑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죠? 사실 굳이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 공장에서 10,000개를 생산했어. 근데 내가 확인하고 싶은 전구가 만약에 100개야. 100개의 표본을 뽑아.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10,000시 1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 많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그 10,000시 100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도 결국 그 100개씩 뽑은 그 전구의 평균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뽑은 100개의 평균 수명이 표본 평균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뽑으면은 또 다른 표본 평균 값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값이? 뽑을 때마다 값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모평균은 이게 정해진 값이지만 표본 평균은 추출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예요, 변수. 근데 당연히 확률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 변하는 값인 거예요, 변하는 값. 아시겠죠? 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다 변수야. 왜냐면 뽑을 때마다 생각해봐.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도 바뀔 거고 막 이런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거 다 달라지지 않겠니? 뽑을 때마다? 그러니까 표본은 싹 다 변수의 개념입니다. 표본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는. 모집단이랑 차이 아시겠죠? 모에 해당하는 거는 이미 다 정해진 값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자, 이제 말이 좀 어려워.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할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거야. 막 말이 이제 막 평균 나옵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저게 뭐냐면은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표본 평균은 뽑을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지니까 변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생각해 보면은 봐봐.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시간을 이제 가정해 주면은 뭐 표본 평균이 이제 뭐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뽑다 보니까 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제 높낮이는 보지 말고 봅시다. 그냥 빈도수만 보죠. 빈도수만. 뽑을 때마다 이제 점 찍어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약간 확률로 약간 좀 생각을 해주면 확률로 이게 당연히 평균 근처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봐. 평균 모집단의 전체 전구의 평균 수명이 100시간이야. 그러면 그 일부 샘플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100시간 언저리에 있겠죠? 100시간 언저리에.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분포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얘가 약간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이상적인 분포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분포. 그러니까 이 분포를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표로 막 그려가지고도 확인해 봤었잖아요, 이제. 혹은 정규 분포 곡선에서도 이렇게 막 나타내볼 수도 있었죠. 정규 분포 곡선으로도. 그래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의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일단 그 식부터, 공식부터 먼저 써보실 건데, 일단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M입니다, M. M입니다. 저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아까 내가 만시 100을 얘기했잖아요. 만시 100. 그럼 그 만시 100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 정말 그 수많은 그 전구의 평균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을 또 평균을 내는 거야. 그것들을 싹 다.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원래 전구 수명으로 내가 가정했던 100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100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일단은 그냥 지금 받아들입시다. 얘는 그 원래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놨을 때 원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저게 모분산인데 근데 이제 표본의 상황이야, 지금. 표본 평균의 상황이야. 이때는 그 뽑은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뽑은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주시고 이거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워준 것이거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 네. 그냥 네, 이거는 그냥 모분산입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 아까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아까 나눴거든요. 얘는 그냥 모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고, 그냥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은 이제 모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저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왜 저렇게 되는가에 대한 증명은 여기서는 이제 안 하고요. 예시를 들어서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다 예시를 들어서 확인하거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할 건데, 자, 여기는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상황을 가정을 했고요. 그 2, 4, 6이라는 숫자가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주머니에 공 3개가 있는 거지. 2, 4, 6. 근데 한 개를 그냥 뽑아볼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랜덤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각 공이 뽑힐 확률은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씩으로 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표로 작성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 4, 6이 나올 확률은 다 3분의 1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표를 작성해 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저 표가 주어지면 이제 뭐 할 수 있니? 이제 기계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본 값이 이거라는 겁니다, 일단. 구해보니까 이게 나온대. 평균이 4 나오고 분산이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한번 더 해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2인 두 개의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2, 4, 6에 적혀 있잖아. 일단 하나 뽑아. 숫자를 일단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왜 다시 넣냐면은 보통 임의 추출은 부분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상황을 되돌려 놓는 겁니다.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두 번째 걸 뽑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두 번의 숫자를 내가 이제 지금 알고 있죠. 두 개의 숫자를. 물론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4,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여기다 쓴 겁니다. 이제 그 x1이 될 수 있는 거 처음 뽑은 거 246, 나중에 뽑은 게 될 수 있는 거 24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지금 뽑았던 것들을 이제 평균을 구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 2를 뽑았으면 평균이 2가 되는 것이고 4, 6을 뽑았으면 평균이 5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가지수를 다 확인을 해볼 건데 생각해 보면은 처음 뽑을 때 개수가 3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두 번째에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3가지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3은 9 맞니? 3가지, 3가지에서 9가지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평균 값들을, 그 9가지 상황에 대한 평균 값들을 내가 지금 다 여기다가 적어 봤는데, 평균 값들을. 그럼 얘네를 이제 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야. 얘네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은 2, 3, 4, 5, 6, 5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9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2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 9가지 경우 중 2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 표가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각각 2, 3, 4, 5, 6에 나오는 확률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근데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평균 분산 표체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걸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실제로 해보시면. 근데 우리 아까 그 위에서 그 모 평균은 4라고 확인했었고, 그 다음 모 분산은 이제 3분의 8이다라고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표체표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이야, 이거? 루트 씌워주니까 이제 3분의 2 루트 6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맨 위에 공식 쓴 거 3가지 있잖아. 그거에 한번 이제 비추어서 대조해 보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원래 위에 공식에서는요, 이 AX바를 모평균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럼 EX바가 4가 되는 것이고, 위에 공식에 의하면은 저 VX바는 내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n이 뭡니까? 표본의 크기 2란 말이야. 두 개를 지금 뽑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한 다음에 아까 위에서 구해놨던 시그마 제곱이 3분의 8이어가지고 번분수로 계산이 돼요. 3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제 나와가지고 얘도 계산해 보시면은 뭐가 나오겠죠?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공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나온 결과나 실제 직접 노가다를 띄워보면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 값이 같게 나온다라는 거야. 같게 나온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확인했던 공식이 맞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저 위에 공식은 이제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그 뽑아서 하는 거 있죠? 뽑아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뽑아서 이렇게 확률 다 노가다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공식으로 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냥 하나를 뽑아서 하는 거 3분의 1로 나오는 확률은 한 번 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 상황은 2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평균 계산하는 거잖아. 원래 평균 계산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노가다를 안 해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체표차 구하는 공식 잘 기억을 해줍시다.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볼 건데, 표본 평균의 분포. 자, 보자. 여기 차리고. 자, 이게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표본 평균은 그 모집단의 특성을 당연히 따를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았으니까
이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일부 좀 닮아 있을 거라고, 좀 닮을 거라고. 그러면 봅시다. 그 원래 모평균이 m이고 모표지표차가 시그마인 게 있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걸 뽑는다.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거기서 일부 샘플을 뽑아도 걔도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자, 그런데 얘는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여기 와줘야 돼. 얘가 와줘야 되거든. 여기는 이제 뭐가 와줘야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분산이니까 원래 얘가 지금 와줘야 되는 자리거든. 저기에는 표본 평균에 대한 거니까. 근데 우리 아까 얘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EX파는 아까 M이라고 했었거든요. 모평균과 일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산은 X바의 분산은 아까 위에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아까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분포를 따릅니다. 저러한 분포.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좀 옆에 좀 깨워라. 민성아 깨워라.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 게 있어.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야. 막 중분단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근데 걔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얘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m,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좀 이제 주요하거든. 2번이. 왜냐면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그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의 n의 기준은 30입니다. 그래서 30보다 크면은 이제 뭐 대표본, 작으면 소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본인 경우에는 n이 30 이상일 때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본일 때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아니든 항상 그 표본도 정규 분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n이 30보다 작아. 소표본이야. 근데 소표본일 때에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은 그 뽑은 것도 정규 분포가 되며 그럼 반대로 소표본인데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데 n이 작은 거야. 그때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게 통계학에서 배웁니다. 뭐 중심, 극한, 정리방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그냥 적당히 크면은 정규 분포구나 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이것만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표본 평균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은 쟤도 저런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자,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필수제 1번인데 자, 이러한 어떤 확률 분포가 있대요. 이러한 확률 분포가. 근데 표본의 크기가 5인 것으로 추출했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 표에서 자,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다 더해서 몇이어야 됩니까 이거? 1이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 이용해서 A 한번 구해볼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6분의 1이 나올 것 같은데? 다 더하면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얘가 이제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해지니까 6분의 5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것을 뽑는데 그럼 요 X바의 평균은 뭐냐? 얘는 그냥 뭡니까? 모평균과 같습니다. 모평균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분산은 뭡니까? 얘는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 그 표본의 크기가 5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놈의 이제 평균 분산 표제부차. 그럼 5개를 다 뽑아가지고 그 5개를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 값이 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를 가지고 싹 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줘야 돼. 아까 우리 그 개념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이 나올 확률도 원래 다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공식으로 그냥 해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공식으로.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냐? 그냥 이 5인 것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이걸 구하려면은 원래 모집단의 모평균과 분산을 알면 돼서 하나 뽑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원래 평균 분산 표제부차 구하는 방법 있죠. 원래 알던 방법. 그 방법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모평균은 저거 이제 위아래 곱하고 다 더하는 거니까 앞에는 0이고
그 다음에 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입니까? 얘는 이제 3분의 몇이야 이거? 5 나오나? 3분의 5? 3분의 5가 나올 것 같은데? 3분의 5가 나오게 될 것 같고 3분의 5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분산 구하는 거야. 위아래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한 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까지 빼주셔야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6분의 1 더하기 4 마이너스 9분의 25 통분 18분의 3 더하기 몇이야 이거? 72 마이너스 100 이렇게 100이 아니라 50이죠. 50으로 써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계산해 보시면은 18분의 25가 나올 겁니다. 원래 알던 방법으로 그냥 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해보면 EX 바 구하는 거였거든요. EX 바. 그 다음에 저 분산하고 이제 더한 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EX 바는 모평균과 같아서 3분의 5고요. 그 다음에 VX 바는 자 우리 방금 구한 그 분산을 이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눠야 돼 반드시. 표본의 크기가 5였습니다. 5. 그래서 요 18분의 25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얘를 이제 5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5로. 번분수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5 더하기 18분의 5가 나와가지고 최종값을 18로 통분해줘가지고 35인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이걸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그 표 하는 거에서 계산 하나 그냥 간단한 계산 추가된 거 그냥 그 정도야. 간단한 계산 추가된 거. 그냥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고 그 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 얘는 표가 있었고 얘는 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더 어렵죠. 표를 우리가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인 거야. 자, 보시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두 개를 이미 추출한다. 공에 적힌 수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낚일 수가 있거든, 너네가. 왜냐면은 두 개를 뽑네. 그러니까 이 전체 7개 중에서 2번 뽑으니까 이제 막 7C2 이렇게 전체 경우를 쓴다든지 아니면 7 곱하기 7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우리 EX 반은 내가 아까 무평균이라고 말씀드렸고 VX 반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아까 위에서 확인했었잖아요. 자, 이거 모집단에 대한 정보잖아. 모평균, 모분산. 저거는 그 하나 뽑을 때로 계산하면 돼. 하나 뽑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의 수를 뽑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평균, 분산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이 계산만 마저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짜리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1357이 있겠죠, 이제? 1357. 그리고 걔네가 이제 등장할 확률은 이제 각각 4분의 1씩 나눠 가질 것이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1. 자,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평균 몇입니까, 이거? 4 나오니? 4 바로 안 나오니, 이거 평균? 이거 왜 계산해야 되니, 이거 계산? 왜? 이거 확률이 어차피 다 같으니까 얘네 평균으로 봐도 되는 거.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약간 양쪽이 대칭이면은 결국 이제 평균이 이거 평균으로 계산해도 돼요. 양쪽이 대칭이면은. 여기서는 일단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네, 이거 한번 쓸게요, 이거는. 4분의 5, 4분의 7. 여기가 이제 4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봅시다. 자, 앞에다가 요것도 추가. M 시그마 제곱. 분산은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할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49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계산 마저 해보시게 되면은 자, 단어 통일을 대주니까 이거 몇이니 이거? 5가 나오니까 이거 이제 70. 근데 이거 35에다가 이제 84 나와가지고
16 해가지고 5가 이렇게 나온다네. 5가.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m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 찾는 것이었는데 m이 4, n은 2, 시그마 제곱은 5가 나왔으니까 1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0으로. 저 구하고자 했던 거 적용했으니까 계산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부분 추출해서 뭐라고요? 두 개의 부분 추출해서 N이 네, 그쵸. 그래서 n이 2인 겁니다. 두 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n이 2인 것으로 봐주시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짜리처럼 생각하고 이거 평균 구하는 거야. 분산 구하는 거. 하나짜리로 하면 됩니다. 필수예제 3번. 이제 이게 그 모집단의 정규분포면은 표본도 정규분포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데 평균이 260, 표준표차가 15다. 근데 여기서 25명을 이미 추출하는 거야. 샘플을 뽑는 거야. 그 25명의 평균이 257 이상, 266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얘가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정보들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뭔지. 여기 나와 있는 평균은 그 모집단의 모평균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는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저거는. 근데 지금 상황이 25명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래 모집단을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거든. 260,15의 제곱.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그 기록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둘게요. 확률 변수 x. 즉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25명에 대해서 보잖아. 자, 25명에 대한 분포도 이제 x 바로 표현해주죠. 얘도 마찬가지로 260,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따를 겁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이러한 분포를 따를 것이거든요. 이러한 분포. 저 25명에 대한 분포입니다. 평균 분산. 근데 얘는 이제 계산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9가 나옵니다. 9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요 밑에 요거에서 평균이 지금 몇입니까? 평균이? 260이죠? 자, 표준편차 지금 몇입니까?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9가 아니죠? 3이죠? 요것도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건 분산이야, 분산. 표준편차는 3이야? 이거 많이 낚입니다, 이거. 표준편차 3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보기가 이제 좋게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3의 제곱. 저러면 표준편차가 3이라는 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뭐냐면은 그 X바가 이제 저 25명의 그 평균 기록인데 제가 257과 또 몇 사이야? 266 사이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요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 그 지금까지 하던 그 표준화 있지?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표준화. 표준화 들어갑니다. 자, 260 빼주시고 그러면은 257에서 260 빼준 다음에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몇일까? 표준편차가 아까 이 새로운 표준편차가 3이었잖아요. 지금 얘가. 여기가 이제 266이죠? 아, 그럼 6이 맞죠? 그러면은 266에서 260을 빼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좀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마저 끝내보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2가 되는 것이거든요. 2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표 저거 할 수 있겠죠? 표 이제 저거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확률이니까 가운데 0 해줘가지고 마일일 때 2일 때 기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 표에서는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0부터 2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77이.
자, 마일부터 0은 대칭해서 0부터 1 이거 보면 되는 거 맞니? 0부터 1. 그러니까 3, 4, 1, 3이죠. 둘이 더해주신 게 답이 되겠습니다. 3, 4, 1, 3과 4, 7, 7을 더해주니까 0.8185가 되겠네요. 0.8185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0.8185 라고 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얘도 이제 그냥 비슷한 느낌인데, 앞에 정규분포 했던 거에다가 지금 표본이 추가된 겁니다. 자, 얘도 보시면 귤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640, 표준표차가 10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확한 귤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얘도 문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평균, 그 표준표차, 표본 평균에 대한 새로운 평균과 표준표차를 구해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640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모평균. 여기 나와 있는 표준표차는 그 모 표준표차가 될 것이야. 모 표준표차.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몇 개를 추출하는지는 지금 모르거든요. N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써봅시다. 그 원래 모집단이 지금 우리 귤 한 개의 무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 귤 한 개의 무게 X는 평균이 640이고 표준표차가 10이 이러한 분포를 따를 것이다. X바는 그러면은 같은 평균을 가질 것이며 얘는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를 새로운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가질 것이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거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저 PX바가 634보다 작을 확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634. 표준화를 들어갑니다. 표준화. 자, 이제 X바에서 평균 640 들어가시고 634 여기도 똑같이 빼주시고 나눠요. 그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루트 n분의 12로 이제 나누는 셈이거든. 루트 n분의 12. 루트 n분의 12. 얘가 0.0668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0668이다. 그러면요, 이거 이제 가운데는 Z로 바뀐단 말이죠. 자, 여기다 씁시다. 자, 얘는 이제 Z로 바뀔 것이고, Z가 어떻다? Z가 이제, 요거 이제 약분해 주시면은,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얘가 0.0668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0.0668. 수직선에 나타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보다 작은 쪽에 대한 요 면적이 0.0668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요 면적 넓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몇에서 빼주면 돼요, 이거는? 이거 0.5에서 빼주면 되는 거 맞네, 0.5에서? 0.5에서 빼주면은, 이거 몇이야, 이거? 433이 나오니까? 433이가 만들어지겠죠? 그 433이는 Z값이 뭐다? 1.5다. Z가 1.5에서 나오는 겁니다. Z가 1.5. 그러면은 얘는 뭐여야 되겠니? 얘는 마이너스 1.5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마이너스 1.5에서 0, 대칭에서 0부터 1.5랑 같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5 분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결국 그러면 분자가 그럼 같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분자가 루트 n이 3 해서 n을 9 라고 여기까지 적어볼 수 있습니다. n은 9 됨? 네, 9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추정이라는 걸 좀 해볼 거거든요. 애초에 단원명 자체가 통계적 추정이었잖아요. 자, 추정을 해볼 거야. 자, 여기가 되게 재밌어.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는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 일부 샘플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랬어요. 일부 샘플에 대해서.
앞에 이제 봤던 내용들, 문제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전체가 주어지고 샘플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 노동, 시간, 비용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그거 너무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 샘플만 조사해가지고 그 전체 모집단을 추측하는 거야. 모집단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추정을 할 겁니다. 추정을.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 100%는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실제 전체 모집단의 그 특성, 요소랑 비교했을 때 가능한 한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차가 좀 적은 게 좋겠지. 그죠? 자, 봅시다, 이제. 자, 추정. 그 표본 평균, 그 일부 샘플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그 전체 모집단에 대한 그 모평균이나 모표지표 차이를 이제 한번 유추해보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 했던 건 모집단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일부 샘플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추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일부 샘플만 가지고 전체를 추정해보는 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를 추측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 잘 봅시다. 그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일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그거로 전체를 추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그 값인 모평균은 지금 모르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 자, 정균풀을 따르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표본 평균 x반은 이러한 정균풀을 따르니까 표준화식으로 z를 이렇게 한번 놓아 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얘는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z는 뭐 이런 걸 따른다. 라는 걸 앞에서 했었고.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잘 봐. z가 0에서부터 1.96. 요거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숫자야. 1.96. z가 0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475래요. 475. 그러니까 이제 여기 1.96이라는 만약에 z값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면적 있잖아. 여기가 475라는 얘기거든. 475.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하냐? 그 반대편의 z값인 이 마이너스 1.96도 한번 좀 보실 건데, 마이너스 1.96.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더블이 되는 거 아니야?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475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은 몇이 나옵니까, 이거? 0.95가 나오죠. 확률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 95%인 거야. 95%. 자, 이걸 양쪽을 다 만약에 봤을 때는 0.95에 대한 확률로 볼 수 있거든. z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그냥 1.96까지는 확률이 0.95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 아까 z 써놓은 거, 표준화할 때 써놓은 거를 여기 z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볼 것이거든. 근데 쟤를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저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얘가 있을 확률이 뭐 0.95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저거를 이제 이 가운데를 m으로 정리하는 거야. m으로. m으로 정리하려면은 뭐 일단 양변에 뭐 분모 곱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m으로 정리한 식이 이거랍니다. m으로 정리한 식. 뭐 이렇게 나온대요. x바 마이너스 1.96에 뭐 곱한 거, x바 플러스 1.96에 뭐 곱한 거 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저건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모집단에 대한 그 정보, 모평균을 몰라요. 그래서 m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m의 범위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 9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부 샘플에 대한 그 평균 값이 표본 평균 주어지고 일단 그 다음에 그럼 몇 개의 표본을 뽑는가? 이 n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따질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도 이제 이건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은 얘는 이제 표준 편차거든요. 정확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정확히는. 근데 뭐 이따다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면은 이 뽑은 것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라는 뭐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얘는 원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치지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S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일부 샘플을 내가 이제 뽑아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원래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라는 거를 저렇게 식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모평균이 우리가 확인한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일 확률. 그러면 이제 내가 100번을 추정을 했을 때 95번은 그 우리가 그 추정한 값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100번 중에 95번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표본 평균이랑 뭐 표본의 크기랑 표준 편차 가지고 계속 그 값을 구해봐. 값을 구해보는데 구할 때 저 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뭔가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지, 범위가. 또 한번 추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 또 추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거를 100번 하면은 그 95번 정도는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다라는 거야. 95번 정도는. 그러니까 저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야.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생각해. 퍼센티지를 높이려면은 이 Z값 이게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0.95라는 숫자가. 이게 넓이가 더 커지려면은 얘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얘가?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커지지 않을까? 1.96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밑에서도 이제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Z값이 1.96일 때의 대응되는 게 자치로인데 양쪽을 만약에 다 보게 되면은 0.95거든. 2배 해주니까. 이게 또 2.58일 때 값이 있어요. 2.58. 그때는 얘가 양쪽을 다 한 넓이가 0.99가 됩니다. 99%가 됩니다. 그럼 걔는 이제 100번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맞추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거는 모평균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가지고 추정을 한다. 그럼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실제로 들어있을 확률은 95%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95%. 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신뢰도라고 이제 부르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신뢰도는 방금 저 퍼센티지입니다. 95%, 99%.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야 어떻게 될까? 모평균이 더 잘 들어있지 않을까? 그 범위 안에? 잘 들어있겠죠? 자, 신뢰 구간 적습니다. 신뢰 구간은 어떻게 이제 작성해 주시냐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또 똑같아. 공장이야. 전구야, 전구. 전구의 수명을 추측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실제 그 전체 전구의 수명은 만약에 100이었다라고 가정해봐. 근데 나는 지금 이걸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일부 샘플만 가지고 내가 전체를 추측해보고 싶어. 근데 지금 이걸 모른다라 가정해보고 일부 샘플만 가지고 추측해보니까 99가 나왔어. 99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95% 정도로 추정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표본을 뽑은 것에 대한 평균이 99이면서 뭐 표본의 크기도 몇 개가 있겠고 표준 편차도 뭐가 있긴 하겠는데 아까 위에서 그 보셨던 그 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98과 100 사이가 나왔어. 98과 100 사이.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지금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걸치죠, 지금 이제. 그럼 이 범위 안에 이제 있을 확률이 95%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내가 99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범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딱 99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범위를 잡을 때 99에서 자, 봐봐. 이렇게 똑같이 차이가 나도록 잡아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다르게 잡아야 될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값은 99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범위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잡아야 되니? 아니면 다르게 잡아야 되니? 이거 왜 똑같이 잡아야 될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99라는 걸 기준으로 모평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좀 확신이 들면은 좀 더 이쪽을 더 넓힐 수는 있겠지.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균등하게 가야죠. 균등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 99에서 얼만큼 뺀 또 그 값만큼 더한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저기서의 99의 역할을 하는 걸 일반화해서 여기서는 x바라고 표현할 겁니다. x바. 그 다음에 여기서 1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1의 역할을 여기서는 어떤 게 하냐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1.96은 95%에 대응되는 아까 z값 아까 그 자주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무평균 m은 이제 그 99에서 이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외워놔야 됩니다. 저걸 외워 놓으셔야 되고 99% 2.58입니다. 2.58로만 그냥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2.58로. 이렇게 떠주세요. 자,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죠? 자,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표준 배차를 알아야 돼. 이게 모순이야, 지금 이게. 모평균, 모집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모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모표준 배차를 알아야 돼.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죠? 근데, 모표준 배차를 몰라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은, 그 표본 표준 배차의 값을 대신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거고요. 대신 이용해서 구한다. 자,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길이는 이게 그냥 단순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얘네 길이 구하래. 그럼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그럼 빼주면은, 이게 x바가 지워지고, 요 뒤에 있는 요거의 2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2배가.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밑에 거,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신뢰도는 아까 막 95%, 99% 그걸 얘기하는 건데 신뢰도는 얘랑 연관이 돼 있어. 요거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요거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아까 요거 Z값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Z값. 그러면 신뢰도 퍼센티지가 높아지려면은 아까 Z값 얘가 커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얘가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제 길어진다.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쟤는 길어진다.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 분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짧아집니다, 여기서는. 짤으로 씁시다, 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은 이게 신뢰 구간이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자, 나 짧은 게 좋다 하시는 분 손. 짧은 게 좋다. 당당하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짧은 게 좋다 한 명? 자, 긴 게 좋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들어봐. 자신 있게 들어봐. 되게 목소리는 아까 다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르다. 왜냐면은, 자, 길면 왜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면은 모평균이 거기에 더 잘 들어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추정할 때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의미를 이제 효과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짧은 게 좋다라는 거는 왜 짧은 게 좋습니까? 그 짧은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 모평균이. 짧은 그 안에서도 모평균이 들어있는 거거든. 더 정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좀 긴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짧은 게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잘은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길어지고 짧아지는지 정도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자. 이건 의미로 한번 생각해봐. 의미로. 이 식 보지 마시고 신뢰도가 높아져. 원래 이 구간이었어. 근데 이 상태에서 딴 건 다 동일하게 이제 그 냅두는데
퍼센티지가 높아지려면은 더 정확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더 넓어야 정확하겠죠. 넓어야.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반대로 원래 이제 요 구간이었어. 근데 표본의 크기를 더 많이 뽑은 거야. 많이 뽑았어. 근데 자, 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그 평균 키를 한번 170이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잘 들어봐. 내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걔가 이제 키가 한 180이야. 평균보다 좀 커.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키가 한 180 정도일 확률이랑, 그 다음에 한 10,000명을 뽑았어. 10,000명을 뽑았는데 그 10,000명의 평균 키가 180일 확률. 둘 중에 어떤 게 더 확률이 더 낮을까? 위에 거, 아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키가 180일 확률, 10,000명의 평균 키가 180일 확률. 어떤 게 더 확률이 작을까? 밑에 거 맞니? 밑에 거? 밑에 거 맞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얘는 한 명만 180이어도 되는데 얘는 10,000명이 180 정도 돼야 되거든. 10,000명이. 그러니까 얘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얘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사실 평균을 170이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뽑다 보면은 평균 근처에서 많이 뽑히지 않겠니? 평균 근처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 값을 또 계산할 거야. 평균 값을. 뭐 175도 나올 수도 있고 190도 나올 수 있고 145도 나오고 막 다양하게 나와. 그러면 사실 평균이 가장 많이 몰려서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뽑다 보면은 점점 더 얘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 170에 가까운 평균 값이 나오지 않겠니? 170에 가까운 값이?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짧아지는 겁니다.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가지고 더 정밀하게 나오는 거야. 더 정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K라는 거는 이제 95%, 99%일 때 그 Z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위에 썼던 그 식 있잖아요. 그게 아까 이거 있잖아. X바 마이너스 뭐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제 얘랑 이제 X바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양변을 X바를 뺍니다. M-X바. 그 다음에 이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거를 절대값으로 이제 식을 바꿔봅니다. 절대값 M-X바. 얘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니? 이걸 모르겠으면은 거꾸로 해보면 돼. 이거 절대값 풀 때 우리 이거 큰 거 작은 거 사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이 값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저기 그대로 쓴 겁니다. 저 값을. 저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그 최대값. 얘가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최대값. 이 값 자체가 최대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고 있다. 최대값이다, 저거는. 아시겠습니까? 저건 최대값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4야. 그러면은 그 차가 뭐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큰 차는 4라는 얘기야. 가장 큰 차이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 내용이 다 이제 이렇게 재밌어요. 이게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야. 전체를 추측.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평균이 M이고 표지표자가 10인데 이 체육관 회원 중에서 100명을 한번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 100명은 평균이 90이래. 그럼 여기서 봐봐. 그 평균이 90이면은 90 언저리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체 체육관 회원들의 체중이 있지. 그 평균을 대면은 90 근처에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95%의 확률로 한번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봐라. 그러면은 저 90이라는 값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식을?
그러니까 90 마이너스 1.96. 자, 1.96인 이유는 아까 내가 95%일 때에는 1.96이라고 좀 기억해 놓으라고 했거든요.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아까 시계. 루트 n은 지금 100명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100이고, 시그마는 10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목평균의 범위는 이 90 플러스 이제 부호만 뒤집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행히 얘는 깔끔하게 딱 똑같이 약분대에서 계산될 것 같고, 이제 결국 이거죠. 90-1.96이 있고 90 플러스 1.96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88.04 그 다음에 한 91.96 이 사이에 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이 체육관 전체 회원의 평균 몸무게가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이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 내가 지금 아까 95%일 때는 1.96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은 문제들에 따라서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2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서 그 숫자를 계산해야 돼. 그 숫자를. 그래서 이 숫자가 뭐라고 나왔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 보통 1.96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2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99%는 내가 아까 Z값을 2.58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58. 얘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6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3으로 정말 간단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얘는. 필수 6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의 수명이 저렇다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사실 조금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럼 모집단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보면은 얘도 사실은 모르는 값인 거야.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얘도 사실은 모르는 값인 상태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식이 그렇게 아까 나왔으니까 그냥 저거를 이제 정보를 주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식으로 그냥 한번 써서 확인해 볼 건데, 자 이제 그 N개를 추출해 보니까 그 N개는 타이어의 수명이 1500일이었다. 그러면은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주어져 있어.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실내 구간을 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이미 그 결과를 주고 그 중간에 쓰인 그 변수 값을 구해주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실내 구간 얘들아 다시 한번 써볼게. 실내 구간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들아 얘네 두 개 저거 더하면은 소거 되는 게 있죠. 얘네 양변 더하면 뭐가 소거 됩니까? 이거 더해주시게 되면은 남는 게 2x 바가 남는 거 맞니? 더하면은 만약에 뒤에서 앞에 걸 뺐어. 그게 뭐냐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래서 이미 그 결과로 써져 있는 저 실내 구간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그런 연산을 하셔가지고 얘네들을 좀 구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x바나 아니면은 빼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걸 구해볼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 구해볼 생각을.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더해볼게. 얘네 둘은 더하면은, 이거 배우시니? 이거 더하면은. 이거 딱 더하면은 3000이 딱 떨어지거든요, 저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덧셈을 해주시게 된 게 2x 바가 3000이어가지고 x 바가 1500입니다. 계산이 딱 깔끔하게 딱 좋게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을 사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빼가지고, 또 표준편차도 지금 여기 20이라고 또 주어져 있었거든요. 20이다. 그럼 뺀 식에서 그 이제 얘네들이 빼보면 되잖아.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이 뺀 게 이거 곱하기 루트 n분의 20.
하면은 n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령. 이게 이미 우리가 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519.6이 얘잖아. 그러면 얘가 150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얘 나머지가 몇인지 알 수 있겠지, 사실. 네. 그게 사실은 조금 더 계산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면은 이거 빼면은 막 소수점도 막 나오고 할 건데 얘는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지 않니? 얘가 딱 1500이니까 값이. 얘는 그러면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19.6이 되어야 되지 않니?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이것도 계산도 편해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뭐랑 같냐면은 실제 값은 19.6이랑 같다 라고 쓰면 이게 10배입니다. 10배. 계산이 딱 좋게 떨어져요. 그래서 약분도 좀 시켜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루트 n분의 2가 1. 그러면 여기서 양변 분모 곱해가지고 n을 4라고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4. n이 4다. n이 4.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계산은 사실은 진짜 아직 제대로 된 계산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계산이 나올 거야, 이제. 빡치는 계산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 약분 잘해야 돼, 약분. 약분이 생명이야, 여기는. 약분. 여긴 약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분. 이게 약분이 되나 싶은데, 약분이 돼. 약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너네 계산이 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봅시다. 쭉. 자. 자, 이제 이 문제인데. 자, 이거는, 피자 배달하는데 표준배차가 5분이래요. 피자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9번 측정했대. 이게 표분의 크기 n이 되는 것이고, 자, 전체 피자 배달 시간의 평균을 99%로 추정해본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공식 같은 것만 기억해놓고 계시면 되거든요. 2 곱하기,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뭐 똑같은 거 2개 된다라고 해서 2 곱하기 99%의 z값 2.58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계산이 빡셉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그동안 강조했던 거 있잖아. 곱셈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야. 나눌 수 있는 만큼 약분이 되려면 최대한 약분을 시도하고 다 끝났을 때 곱해야 돼. 그러면 이게 3분의 5란 말이지. 3분의 5. 3분의 5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3으로 뭔가 좀 나눠 떨어지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3으로 나눠지는 순위 이거? 이거 뭘 보고 판단합니까? 이게 3의 배수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지.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그러면 3으로 나눠봐. 그럼 몇입니까 이거? 0.86. 너네 이 계산 해야 돼. 이런 계산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네는 이렇게 해야지. 2.58 100분의 20 258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네한테 현실적인 거야. 3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하다가 86 이렇게 해야 돼. 너네는 현실적으로 너네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바로 되면 좋고 바로 되면 좋은데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제 너네는. 계산이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빠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요령 있게 계산해야지. 곱하면 10이잖아. 그러니까 10 곱해주니까 이 점 하나 땡기는 거잖아요. 약간 요령도 필요하다. 요령도 필요하다.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의외로 계산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산을 잘하자.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문제인데, 자, 문제가,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바나나 한 개의 길이가 표준피차가 5다. n개 추출하는데 95%이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다. 지금 문제는 방금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만 구해보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게 1.4 이하래. 그러니까 부등호가 추가된 거군요.
부등호. 1.42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95%고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2 곱하기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가 이제 1.42야 이거란 말이야. 이제 1.42야. 그럼 여기서도 이게 보여야 돼. 얘가 14, 196 하면 뭐가 좀 느낌이 오니? 제곱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약분하면은 1.4 이게 보여야 된다. 안 보인다. 2 곱하기 100분의 190 해야 돼. 이렇게 너네 안 되면 해야 돼. 해야 됩니다. 10분의 14 해가지고 오 제곱수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네, 안 되면 사시고.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도 이제 약분 돼가지고 여기도 10이 나오고 2호 10이 또 약분 되네. 2호 10 계산이 딱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다행히.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루트 n분의 14가 1 이하다. 14가 루트 n보다 작고 나갔다. 제곱해가지고 196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96 됨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96 자, 계산이 중요하겠고요. 계산이 자, 요 문제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요 문제는 우리 아까 그 추정이라는 걸 할 때 맨 처음에 Z값 0부터 1.96 있죠? 0부터 1.96 이게 아까 0.475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내가 아까 그려가지고 양쪽을 뭐 이제 뭐 대칭되게 그렸다 해가지고 여기가 아까 뭐 475구나 그러면 대칭해가지고 여기 양쪽을 다 봤었죠 아까 양쪽을 보는 거지 양쪽을 부호가 이제 반대인 양쪽 보는 거였는데 이 문제 풀 때 이거 양쪽 부호 다 보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표준 편차가 30인데 64건을 이미 추출한대요. 64건. 그럼 실내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16.4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씩 씁시다.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몇 퍼센트인지 지금 몰라요. 이게 몇 퍼센트냐? 알파 퍼센트래, 알파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 모르거든? 원래는 여기에 95%일 때는 1.96이 와야 되는데 저걸 모르니까 아직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잠깐 여기서는 K라고 좀 쓸게요, K라고. 저 알파 퍼센트에 대응되는 Z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일단 K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64분의 32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계산해보시면은, 얘가 8이니까, 이게 8, 4, 32 해가지고 8K가 나오거든, 8K가. 근데 이미 실내 구간의 길이가 결과로 주어졌어 가지고, 얘가 16.4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그럼 K를 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럼 K를 구해보시면. 8분의 16.4. 이거 몇이니? 2.05 맞니? 2.05? 이거 바로 되니? 2.05입니다. 안 되면 해야지. 이제 분수해야 돼, 이제. 분수. 해야 돼. 16.4. 10분의 164.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해서. 네. 잘 해보세요. 그러면 2.05가 나올 거야, 2.05. 즉,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저 알파 퍼센트에 대응되는 Z 값이 2.05니까 표를 보면 2.05가 또 있어. 여긴데?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그 Z 스코어가 이제 2.05일 때에는 0.48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얘가 이제 2.05일 때에 해당하는 요 넓이 값이 0.48이라는 거니까 대칭 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0.48이잖아. 그럼 양쪽을 내가 봐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준 게 답이 되는 거야. 0.96이 되는 거지. 0.96. 맞습니까? 그럼 0.96인데
얘를 퍼센티지로 표현하려면 100 곱하니까 96%. 그래서 알파가 96인 거야. 알파가 96. 알파가 96까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자, K가 2.05가 나왔으니까 Z값이 2.05에 대응되는 확률을 찾아요. 그게 0.48이야. 그러면 이게 양쪽을 보는 거라고 했으니 2배 해주셔가지고 0.96이죠. 그래서 알파는 퍼센티지니까 96%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96%로. 되겠습니까? 96%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정리를 하시고 자, 필수제 10번. 자, 이거는 정경도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n이다. 95%로 추정한다. 요를 만족하는 거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 요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봐라. 저걸 찾아보래요. 저거를. 자, 네, 보세요. 봅시다. 아까 자, 원래 그 추정하는 게 아까 뭐 절대값 n-x가 얘가 이제 95%일 때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런 얘기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 값 자체는 얘보다 지금 작은 값이잖아요. 얘보다 작은 값. 근데 저 식에 성립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주라 라는 얘기야. n의 최소값.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잘 생각해봅시다. 얘가 1 이하가 되려면은, 제가 1 이하가 되려면은, 이 값이 1 이하면 되거든요. 이 값이 1 이하. 이거면 되거든요. 왜 이건지 알겠습니까, 이거? 왜 이건지 알겠니? 얘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줄 건데, 1.96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시그마는 지금 여기서 5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5라고 확인이 되지. 5. 그럼 얘가 이제 1 이하다 라고 식을 세워 주셔가지고 요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거 풀면 되거든요. 풀면 되는데 자, 근데 봐봐. 이게 얘랑 곱하면 몇이니? 9.8입니다. 9.8. 9.8 나누기 루트 n이 1 이하다. 루트 n을 곱해. 루트 n이 9.8 이상이야. 그럼 제곱해줘야 됩니다. 뭘 제곱해줘야 돼? 9.8 제곱해야 돼. 9.8 제곱. 해야 돼요. 계산하세요. 해야 돼. 98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88에 64, 89, 72.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98에 72, 99, 81. 해가지고 뭐가 나오니? 96.04가 나옵니다. 96.04. 해야 됩니다. 그래서 n은 기본적으로 96.04 이상이어서 이게 n은 또 표본의 크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실제 답은 97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97이라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97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97로. 자, 뭐 요런 게 해본다면 할 수는 있겠죠. 9.8을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보겠다. 10-0.2의 제곱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근데 이 정도 계산은 그나마 나온 편입니다. 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내가 가장 계산이 빡센 문제가 이제 이 세수점 세 자리까지 나왔어. 세 자리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알겠지? 해야 돼. 야, 할 수도 있잖아, 계산. 못하는 계산 아니잖아. 다른 문제 더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필수제 11번인데. 자, 이제 요거는 거의 뭐 시험에 되게 꼭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간단한데 꼭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잘 좀 눈여겨 봐주시고.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옳은 곳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 근데 보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b-a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b-a의 값은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저 범위에서 실내 구간의 범위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지금 뺀 거거든. 그게 길이라고 했어요.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씩 한번 써볼까? 뭐였었냐면은 2 곱하기 그 z값 뭐 1.96 이런 거 루트 M분의 시그마인데 자, 이 알파는 지금 알파? 퍼센티지죠. 자, 신뢰도가 같을 때 그럼 얘가 고정이라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n의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 맞습니까? 분모가 커지면 반대였죠? 맞는 설명. 작아진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 될 것이고. 자, n의 값이 같을 때 이번에 그 알파가 작아지는 거야. 신뢰도가 작아지니까 요거가 작아지는 겁니다. 요게. 이게 저 신뢰도랑 연관이 되어 있는 값이야. 그 1.96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작아져야 됩니다. 넌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 자, 이제 알파가 커지고 n이 커진대. 얘들아, 알파가 커지면 요 k가 커지는 것이고요. n이 커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하는 요인이잖아. 그럼 하나는 커지게 하고 하나는 작아지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봐주시면 됩니다.